주식하는 남자 큰이네입니다. 9월 11일 증시 전망에 대해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벌써 9월 11일이에요. 9월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금세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자, 미증시는 전일에 이어 기술주 중심의 강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 특히 22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점도 긍정적. 그러나 브렉시트 협상 불안으로 재차 매물이 출회되었고 미 상원이 추가 부양책 표결에 실패하자 하락 전환. 한편 애플과 니콜라 등 일부 종목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낙폭 확대 마감됐다. 자, 그 다음에 미증시는 22 통화정책회의 브렉시트 우려 확산, 추가 부양책 실패, 개별 기업 이슈로 변화, 22는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 8.7%에서 마이너스 8.0%로 상향 조정. 라가르드 22 총재도 최근 경제지표가 강한 반등을 시사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완화적인 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라며 신중한 낙관론을 주장. 한편 최근 논란이 있던 브렉시트 협상에 대해 EU가 영국에게 브렉시트 협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철회하라는 발표한 점도 부담. 최근 존슨 총리가 국내 실현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전환기간 이후에도 통관의 자유를 보여 브렉시트 합의를 위반, 이에 EU는 브렉시트 협정을 폐기시키려고 한다고 경고했고 존슨은 노들 브렉시트를 주장했다. 이 소식으로 유로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으나 파운드화가 급락하는 듯 변화가 확산됐다. 한편 미 상원은 주당 300달러 추가 실업 급여 지원 등이 담긴 부양책에 대해 절차적 단계 통과를 위한 60표에 이루지 못한 52대 47로 부결됐고 시장은 민주당 반대로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나 실제 부결이 되자 매물 출회되며 낙폭 더욱 확대. 이번 표결로 추가 부양책이 대선 전까지 지연될 수 있어 소비 절벽 우려를 높였기 때문. 이런 가운데 니콜라는 힌데부르크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자 급락했다. 힌데부르크는 대형 자동차 업체와 제휴를 맺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 이 여파로 니콜라와 GM이 급락. 여기에 애플 등 대형 기술주는 여전히 변동성을 키우며 낙폭을 확대했다는 점도 지수 부진 요인. 미증시가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오늘 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금융 시장인데 아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요인은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이제 건강한 조정이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전망을 보게 되면은 미증시는 이 부분입니다. 박스 쳐드릴게요. 미증시는 미국 기술주의 변동성에 재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며 하락했다. 전일 안정을 찾음으로 해서 기대를 높였으나 예견된 미 의회의 추가 부양책 표결 실패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대형기술주 종목군 위주로 매물을 내놓은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미뤄지면 연말 쇼핑 시즌 매출 부진 등으로 대미 수출 둔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여기에 니콜라가 회계부정, 경영진 조사 등을 위주로 자료를 내는 힌데부르크 리서치가 사기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자 급락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상승폭을 키웠던 기술주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동안 유동성에 의해 시장이 급등했으나 많은 종목들이 실제적인 회사 가치를 뒤로하고 꿈을 기반으로 상승해왔다. 그러나 최근 대형 기술주 변동성 확대와 힌데부르크 리서치의 보고서 등으로 이제는 기업 가치에 더욱 주시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 가능성은 한국 증시에서도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 기업 가치에 주목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한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예견된 부분이라 가지고 시장에 이제 좀 그 급락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제한적일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란 듯이
국제 금값이 3일 연속 상승 중이죠. 그래가지고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로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인 점이 금값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금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다. 그래서 금 관련주로는 이제 엘컴텍 이제 우리나라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엘컴텍은 이제 현재 봤더니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고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가기에도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관심 종목 폴더로 뒀던 거고요. 국내외 이런 증시 동향을 보게 되면은 금 관련주는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면은 뭐 북한 이제 지정학 리스크, 북한이 지금 아직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도발을 하지 않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반드시 도발 나옵니다. 반드시 도발 나올 거고 미대선이 지금 이제 점점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시장을 지금 그 불확실성에 좀 그 기대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 관련주는 반드시 지금 부담을 그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재연장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8일째 100명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애초 100명 이하를 목표로 삼고 수도권에 한해 방역 수위를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높였고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달 말 400명대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9에서 10일 이틀 연속 150여 명 정도로 집계되는 등 기대했던 만큼의 방역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푸는 순간 뭐 패닉이 오지 않을까요? 뭐 세 자릿수로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백신 관련주 중에서도 조정을 많이 받은 그 대장주였던 종목들 그리고 뭐 언택트, 비대면, 온라인 교육주 이런 그 섹터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고 현재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모아가기에 좋습니다. 왜? 추석 연휴까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조만간 감염 비상이 저는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밖에 나가다 보면은 마스크를 안 하고 밀집 지역에 굉장히 모여 있는 인원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한번 돌아올 겁니다. 다시.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건강하다며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김정은은 오타 났네요. 김정은은 건강하다. 절대 그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불분명한 상황. 그래서 북한 측에서는 개소리하지 말라고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는 당연히 지금도 부담 없는 위치고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한번 도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이에요. 벌써 금요일이라서 증시가 전체적으로 또 미장 영향도 있고 빠질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9월 11일 마감까지 무사하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